자, 그래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관계부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부사에 대한 어떤 예문을 한번 써봤었잖아. 아, 맞아. 그거 하려다가 관계부사의 종류까지 써주고 그러다가 관계부사 중에서 how 같은 경우의 특징을 너희들이 이제 알긴 알겠지만 쌤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 how는 선행사가 the way였잖아요. 그래서 the way가 선행사지만 the way how를 나란히 같이 쓰지 못한다는 거야. 알겠어?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내가 그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웨이가 요게 선행사고 요게 관계부사니까 더 웨이가 선행사니까 관계부사 하우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그 더 웨이하고 하우를 나란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쓰면 돼.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어떻게 해? 자, this is the way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한 개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way how를 나란히 못 쓰고 지금 여기에서 뭐만 썼어요? the way만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the way 주어 동사, 그러니까 the way 주어 동사 이게 많이 나와. the way 주어 동사.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식 이렇게 해석해. 주어가 동사하는 식, 방식. 그래서 너희들이 the way를 마치 너희들 이게 딱 보면 this is the way I solve the problem에서 동사가 두 개인데 그럼 접속어 역할을 하는 게 뭐지? how는 나란히 못 쓴다 그랬잖아. 관계사나 의문사 나와야 되는데, 그치? 없는데 이거 어쩌라고? the way가 접속어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아주 특유의 the way 성격. 알겠어? 독해 속에서 나왔을 때 the way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this is how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도 맞다는 거겠지. the way how에서 the way하고 how가 나란히 쓰지 못하니까 하나만 쓰고, 그러면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느냐면은 how는 this is the way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in which I solve the problem.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in which 그거 우리 관계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 자, 기억나지? 중요해. 관계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the way 나오고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할 때 in the way 이거거든.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가 돼요? 이렇게 in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행사가 방법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너희들 알면 이제 독해 속에서 바로바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this is the way 관계부사 대신에 우리 뭐를 쓸 수 있어요? 관계부사 대신에 this 쓸 수도 있어요. This is the way that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부사 how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좀 적어가는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거를 좀 유념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where 같은 거 한번 볼까? 제주 is an island. We stay four nights. 선생님, 응? 좀 아빠한테 전화하고. 자, 그래서 제주 is an island blank we stayed 4 night 하면 4일 밤을 머무른 섬이다. 제주는 우리가
for night 4일 밤을 머물렀던 섬이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stay라는 동사가 머무르다잖아요. stay라는 동사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얘들아 머무르다니까. 누구를 머무르다니? 그냥 지가 머무르는 거니. 자기가. 그렇지. 그게 자동사지. 그러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겠니? 목적어 쓰려면 전치사가 필요하겠지? 네. 그러면 we stayed 그러면 제주도에서 머물렀다 그러면은 we stay 뭐라고 전치사 어디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니까 우리 여기서는 stayed in the island 그 섬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우리 이거를 두 문장으로 떨어뜨리면 제주 is an island 한 문장 그 다음에 we stayed in an island in the island 이렇게 되겠죠 뭐. 그 섬에서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여기서 지금 아일랜드가 지금 인 뒤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in which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한 단어로 하면 아일랜드가 장소니까 뭐로 바꿔줄 수 있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장소니까 뭐가 들어가? where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주 is an island where we stayed for night. stayed. 근데 지금 여기에서 4일 밤이니까 for night. 잠깐만. two days로 가지. for 2 days. 2일 동안을 머물렀던 섬이다. 제주는 우리가 2일 동안 머물렀던 섬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 여기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요거 잘 들어. 선생님이 요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쓸 때 제주 is an island in which we stayed for 2 days 했을 때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되면 전치사는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for는 왜 쓴 거예요? 이렇게 하기면은 요건 여기에서 가서 걸리는 거야. 이틀 동안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stay 뒤에 걸리는 전치사는 in이었다라는 거지. 요런 거 잘 봐야 돼. 그 섬에서 머물렀는데 이틀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요런 거 너희들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전치사 나왔다고 해서 관계부사인데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요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제주 is an island in which 이렇게 됐지? in which we stayed for 2 days 할 때 in which가 됐다 하더라도 이 for가 되는 거 있는 거는 이 2 days 때문에 붙은 전치사고 그러니까 in which에서 in은 stay 다음에 붙이는 전치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리고 이게 제주 is an island where we stayed for 2 days 이제 그렇게도 되겠지. 응? 자, 요런 거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한번 그 관계부사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 where 한번 해봤었어. 자, 그러면 이게 how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when이나 where나 뭐 how가 why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뭐일 때 쓰는 the reason이면 why예요. 선행사가 뭐라고? the reason 하면 why.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알잖아, 그치?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관계부사는 why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부사고 우리가 이제 형용사절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됐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관계대명사 시선으로 딱 빠져가지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거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관계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주고 관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를 좀 오늘 조금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관계사를 조금 더 해봅시다.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니까는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둔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에서 시선에서 조금 관계사 시선에서 조금 더 들어간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일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 형용사는 뭐냐 하면은 얘들아 말 그대로 형용사잖아. 근데 우리 관계라는 것은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렇게 이리저리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관계 형용사라는 거 말 그대로 형용사에 충실한 건데, 형용사 앞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그게 명사래도 형용사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치 어떤 원리로 보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he is 2 years old 이렇게 나왔을 때는 s를 붙이잖아, 그치? 단독으로 나왔을 때 그는 2살이다잖아. 근데 he is a 2-year old 거리라고 하면 큰일 나지? 자, he라고 해놓고, 자, 그는 2살짜리 소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봐봐라. he is a 2-year old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하이픈을 이렇게 걷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year에다가 s 안 붙이는 이유는 명사 앞에 있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그게 형용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명사 앞에 있는 애들은 형용사 성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는 2살짜리 소년이야, 뭐 애기야, 뭐 베이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년은 남자애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애는 뭐가 있느냐면은 what이라는 거하고 위치가 있어요. 알아둬야 돼. 근데 어떤 형태로 오느냐? what 명사, 위치 명사의 형태로 와요. 자, 특징이 그래. 자, 요거 모습.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그 모습은 what 명사, 위치 명사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저게 굉장히 큰 힌트거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what money I have. 자, 요런 거 한번 봐봐. This is what money I have.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다. 해석은 너희들 이렇게 해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다. 그러면 이거를 이 what을 어떻게 풀어 수? 그러니까 what 명사일 때는 what 명사가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이유는 이 money가 명사 앞에 what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처럼 이렇게 얘를 이제 꾸민다라는 그런 성격을 보는 거지. 그래서 what money인데 이거를 다시 쓰면 all the money that 이런 의미로 바꿨을 수 있어요. what money를 저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what 명사를. 그래서 요 that을 기준으로 이 all은 all the 명사 that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all the 명사 that. 그래서 마치 얘들아 all도 명사는 아니지만 all 같은 경우도 그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제가 명사 앞에 붙어요. 근데 이제 어순이 더와 관련이 돼서 all the 명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 all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전 시간에 뭐라고요? 한정사라고 했잖아. 한정사, 소유격이라든가 관사라든가 썸이나 all이나 이런 애들은 명사 앞에 온다는 애들이잖아요. 명사 의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정사라고 하는데, 한정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명사 앞에 와가지고 그 형용사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all the money that. 그러면서 여기 that 이하가 당연히 I have 이렇게 된다면 불완전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목조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 지금. 성격은 관계대명사 성격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안에 이 all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this is the one money I have 이거 해석 어떻게? 이게 내가 가진 돈의 전부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관계 형용사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생긴 게 그러니까 what 다음에 저렇게 money라는 명사가 오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니까 있으면서 저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관계 형용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위치 같은 게 관계 형용사로 쓸 때는 계속적 용법으로 많이 쓰여요. 자, 예를 들어서 he speaks French. Which language? I don't understand. 자, 이 문장 잘 봐봐. He speaks French. Which language? I don't understand. 이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얘기하지만 요게 지금 뭐야?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으면 이거 무슨 용법이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이 정도는. 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으면 계속적 용법이야? 제한적 용법이야? 계속. 요거 계속적 용법이지. 자, 계속적 용법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제 관계형용사로 이제 주로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what처럼 위치 뒤에 지금 뭐가 왔어 이렇게 명사가 왔잖아. 위치 명사, 완 명사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이 모습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후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였어? 후주 다음에 명사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 위치 명사 요것도 잘 보면 자, he speaks French, which language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계속적 용법은 다시 뭐 플러스 뭐로 바꿨을 수 있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자, 계속적 용법은 우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 정도는 알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니? He speaks French. 앞문장은 손댈 필요가 없어. 그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는데 자, I don't 근데 and 접속사 and 이거 잘 봐. 이걸 다시 쓰면 위치 이하를 다시 쓰면 콤마 위치 이하를 다시 쓰면 and I don't understand that language. 자, 요거 잘 들어봐. 자, 설명할게. 자, 그러면 다시 콤마 위치는 계속적 용법은 다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적당한 접속사는 지금 and로 뽑았었어요. 그리고 I don't understand 이랬어. 그러면 요 대세 성격을 한번 봐봐.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이 뭐야 지금 여기서? 이게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그 프랑스어. 그러면 이 대시라는 것이 지시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지시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 지시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대또. 그러니까 대시 지시사로 쓰일 때는 각각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 그러면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that is a chair. 그것은 의자이다 할 때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저것은 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냥 대명사로서 주로 쓰인 거고 뭐 look at that girl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대시 거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저 소녀 그래가지고 지시 형용사야 이거는 명사 앞에 붙은 대신. 그리고 부사는 당연히 it is not that bad 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bad가 형용사지.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 It's not that bad 이렇게. 그러니까 that도 이렇게 지시사로서 쓰지만 각각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로 쓰이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that language 했으니까 language 앞에 붙어서 이게 지시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시 그런데 누굴 가리켜?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거거든. 자, 그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 언어는 그 프랑스어잖아. 알겠어? 그런데 이 대시하는 역할은 지시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and하고 요 대시 합쳐져 가지고 which language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지시 형용사 뭐 이런 거 됐을 때는 which가 명사를 끌고 또 여기도 나가. which language. 형용사는 지금 여기서 which가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명사는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which language I don't understand 저런 문장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 너희들이 이거는 중학교 때는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교과서에서는 나오는 게 있는데 대부분 교과서 나오지 않아요. 관계 형용사 중3이래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년을 거치면서도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시험의 초점에도는 굉장히 높진 않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너희들이 해석은 이해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딱 끊고 이거 해석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내용의 맥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평소에 알아뒀으면 맞아 관계형용사가 저렇다고 그랬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잘 다져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두는 거 관계형용사의 특징. 자, 관계형용사는 우리가 뭐 관계부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었는데 what하고 which예요. 자, 얘들아, what은 관계대명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which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꼭 이렇게 좀 알아놔야 돼. 인식을 해야 돼, 또.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이 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한번 봤고, 한꺼번에 내가 이제 몰아넣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까지도 내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론 관계대명사에서 뭐 또 용법 중에서 계속적 용법이 있고 제한적 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는 있죠? 그러면 그거에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 내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 새끼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제한적 용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한적 용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이제 하고 넘어가자. 제한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콤마야, 콤마. 그래서 제한적 용법은 콤마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콤마가 찍히는 거야. 그러면 계속적 용법은 해석을 물 흐르듯이 쭉 하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가 있어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쭉 나오면 그 관계대명사 이하가 얘를 꾸며주는 해석, 저런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이제 제한적 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He had two sons who became a doctor. 그 다음에 he had two sons who became a doctor.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보면 얘들아 여기서 이 문장에서 정말 다른 게 하나가 있으면 위에는 뭐가 있고 콤마가 있고 밑에는 콤마가 없다는 것 뿐이지. 이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 문장을 선생님들이 많이 예를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콤마만 이렇게 달리니까 한 거야. 그러면 얘가 계속적 용법인 거고 요거는 제한적 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해석하면 계속적 용법은 자 아까 방금 했네. 계속적 용법은 다시 뭐 플러스 뭐로 바꿔줄 수 있다고? 방금 했잖아.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그렇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 계속적 용법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계속적 용법은 그리고 계속적 용법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계속적 용법은 있잖아. 계속적 용법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물론 이렇게 후 말고 그 선행사와 관련된 것도 다시 얘기할게. 이것만 먼저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다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근데 그 접속사가 뭐 예를 들어서 and, but, 자, 그 다음에 for, 뭐 이런 거. 이 for는 이제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뭐 이런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for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앞뒤 문장상 문장을 제대로 조금 대충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쓰면 뭐냐? He had two sons까지가 되지. 그는 아들이 둘이 있다지. 그럼 거기서 딱 끊어. 그럼 저건 뭐야? 이미 아들이 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는 아들이 둘이 있어 하고 못을 받는 거야. 그런데 and 그 앞에서 he had two sons 그 다음을 어떻게 쓰였어? And they became a doctor 이런 의미야. 그래가지고 앞에서 딱 끊어. 그는 아들이 딱 2명이라고 딱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의사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들이 몇 명밖에 없는 거야? 아들은 2명이야. 그런데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해석을 했잖아. 그런데 제한적용법은 이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었다야.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얘한테는 아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다고 딱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 근데 이거는 의사가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아들이 2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계속적 용법도 해석할 때 되게 유용해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자, 그럼 여기서는 선행사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who를 썼잖아.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이거는 설명의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둬. 설명의 기능. 계속적 용법은 설명의 기능이 있다.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앞에 나온 뭔가를 설명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오히려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말이라든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라든가 단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가지고 이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 설명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되면 그러니까 선행사의 폭이 넓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여태까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대부분 명사였잖아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 명사,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 있고 절일 수 있고 앞문장 전체일 수 있고 선행사의 폭이 확 늘어나요.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에서 그런데 또 계속적 용법의 특징 중에 하나 계속적 용법에 뭐는 없다? that은 없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콤마 다음에 계속적 용법으로서 that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우리 여기에서 he had two sons 다음에 이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대신에 여기는 뭘 쓸 수 있니? 콤마가 없으니까 that 가능하지? 네. 그런데 여기서는 콤마 who인데 이 대신에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계속적 용법. 콤마 다음에 계속적 용법 that은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remained silent. He always forgot to draw pattern. 자, 여기다 이제 내가 콤마를 찍었어 이게. 자, 그리고
글쎄 그 말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잘 봐봐. He remained silent. 그건 무슨 말이지? 그는 silent는 조용한이지. 그리고 remain은 뭐뭐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거든. 그는 침묵을 지켰다는 뜻이야. 조용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앞문장이. 그런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 콤마 찍고 요 관계대명사 들어왔지. which made me angry 이랬잖아. 근데 자 우리 콤마 위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콤마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먼저 해석해 놓으면 빨라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맞는데 그는 침묵을 지켰어. 그런데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어. 좀 자연스럽지?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계속적용법 다 해서 and it made me angry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 내용이 he야 remained야 silent야 이 앞문장 전체야. 그가 침묵을 지킨 그 행위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야 저렇게. 알겠어? 이게 너희들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he always forgot to draw a curtain. 자, 그는 언제나 커튼 치는 것을 잊어버려. 근데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거든?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I like로 그냥 which I like로 할까? 이렇게 되면 which I like 그러면 and I like it 이거는 마찬가지잖아 which야가. 그런데 내가 그게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건 뭘까? 여기서 커튼 치는 것이지. 나는 커튼 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어떤 그 남자는 커튼 치는 것을 언제나 까먹어. 근데 나는 그 커튼 치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to 이하의 문장의 일부가 그 관계대명사가 이하를 받고 있는 거죠.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 같은 경우는 너희들 요거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무조건 뭐만 있는 건 아니다. 명사만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해봐. 그는 언제나 커튼 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그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을 나는 좋아한다. 근데 그것은 뭐지? 내가 그 커튼 치는 건 나는 좋아하는데 but 그러나 요 and보다도 무엇을 쓰면 되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나는 근데 그것 즉 커튼 치는 거 내가 마음에 들거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제한적 용법하고 계속적 용법을 잠깐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도 그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콤만 찍고.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보여줬었어. 이거 아닌데. 자, 빨리빨리 봐봐. 쓰면서 들어. 에? 쌍망하는 거 이거?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렇게 요 왼쪽에 있는 그 표가 있잖아, 그치? 네. 저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뭐 복합관계대명사는 크게 명사절과 부사절. 자, 봐. 이제 너희들 명사절, 부사절 구분할 수 있지 않니, 그치? 네. 그러니까 명사자가 들어가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온다라는 거 정도는 알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명사처럼 할 때가 명사처럼 역할할 때가 있고 부사처럼 역할할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 네. 부사처럼 부사를 이끌 수가 있고 명사를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딱 봐도 우리는 이제 보이잖아. 네. 우리가 여태까지 명사절이나 뭐 형용사 부사절을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면 말 끝에 뭐가 붙었어 지금? 복합이라는 게 붙었지. 복합. 복합이라는 것은 이지가지 다 한다는 거지. 오.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자체의 선행사를 품고 있는 그러한 관계대명사 와처럼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명사처럼 역할하고 어떤 것은 부사처럼 역할을 하고 해석도 저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어때? 그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복합이라는 말을 붙인 것 뿐이야.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 이제 너희들이 저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복합 관계대명사나 이제 우리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도 있는데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에버가 붙은 게 복합이야.
그래서 whoever에서의 whoever에서는 S2로 끝났으니까 그냥 V 이하만 붙인 거고 ever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붙어버렸잖아.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가 붙은 거를 우리가 복합이라는 말을 써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지금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 이거 옆에 있는 도표를 참고로 해서 이거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Whoever comes first will be welcomed. I will give it to whoever comes first.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들아 이 문장에서 내가 질문할게. 부사절은 어떤 게 부사절이니? 몇 번째 있는 문장이 부사절이니? 이제 부사절을 보는 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사절이요? 자, 네 번째 콤마가 거요. 보이지? 자, 우리 내가 접속사 할 때도 얘기했어. 접속사, 주어, 동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거 전형적인 부사절 패턴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성격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얘가 하는 역할이 많니?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부사절이야.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거 세 개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겠지? 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whoever comes first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주어 자리에 주어 이끌고 있잖아. 네. 우리 뭐 접속사 대시나 뭐 이런 거 입포할 때 이게 보는 시선 봤잖아. 네. 그래서 whoever로 시작을 문장 주어로 시작했지. 네. 그리고 뒤에 뭐야?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to가 뭐니? 둘 다 전치사지.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얘네들이 들어왔으니까 얘도 문장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는 얘기야. 목적어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도 있고 뭐 주어 자리에도 있고 보호 자리 전체의 목적어에도 온다는 얘기를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온 건데 여기서 여기 보면 해석 한번 보자. 이 경우는 지금 무슨 절이야? 이거 세 개는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왼쪽에서 골랐어야 되겠지? 네. 의미를. 그러면 이건 뭐냐? 후이아의 누구라도 이런 뜻이야. 후이아의 누구가. 후이아의. 그리고 대대하의 어떤 무엇도 대대하의 어떤 것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 해석해봐. 이 whoever는 뭐의 의미로 쓰는 거야? anyone anyone who의 개념이야. 그래서 anyone who comes first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의미야.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나 뭐가 된다?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는다. 그 다음에 밑에 봐봐. 나는 그것을 줄 거야.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이게 시험에 난다. 복합관계대명사에는 이게 이 자리가 후에벌지 훔에벌지 이걸 물어보는 경향이 많은데 너희들 요거 잘못해서 후는 주격이니까 주어 자리 올 때만 후에버를 쓰나? 아니야. 이 후에버나 훔에버라는 것은 요거 좀 잘 봐. 문장에서 후에버를 쓸지 훔에버를 쓸지는 그 안에서 봐야 돼. 요 안에서 부족한 성분에 따라서 후에버를 쓸지 훔에버를 쓸지야. 자, whoever comes first에서 이 문장은 주어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요 안에서 봤을 때 지금 뭐가 지금 빠져 있어? 주어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후에버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위치상 to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whomever를 써야 되나?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주어가 빠져있는 거고 이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빠져있어?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homever가 되는 거야. 그 복합관계대명사 그 안에서 whomever인지 whoever인지를 찾아야 돼. 그 위치가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그것을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것이고 밑에 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야. 네. 내가 좋아하는 anyone 누구에게라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도 그게 주겠다. 근데 밑에 봐봐. Whatever you do. 이거는 no matter what으로 해야 돼. 이거는 양보의 의미야.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거는 무엇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no matter what you do 네가 무슨 짓을
해도 I will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와 멋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밑에는 봐봐. Whoever comes first 하고 얘하고 조금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람이 거지가 됐든 왕이 됐든 간에 I will treat him. 나는 그 빈부 귀천에 없이 그를 왕처럼 대접할 거야. 이런 의미거든. 오. 그런 의미다. 일단은